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 내부 도전에 본물이 터졌습니다. 한번 둑이 무너지자 너도 나도 이재명에 대한 공개 비판에 나섰고 비판 강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와해되고 있고 민주당은 서서히 내전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니까 이재명은 문재인을 만나서 뒷문을 단속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회동 후 민주당 조성래 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과 이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과 포용이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 수준의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이 통합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이 말했다고 왜곡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양산을 찾아간 이유가 바로 통합이라는 멘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고 지금 사실상 조성래 대변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들이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이를 막아보겠다, 이런 그런 생각에서 급하게 양산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안부전화 한 통 하지 않다가 급해지니까 찾아온 이재명을 아무리 문재인이 바보 같은 문재인이라고 해도 기분 좋게 맞았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위세에 눌려서 기회만 보고 있던 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비명계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꾸준히 목소리를 내어온 가운데 김경수가 설 연휴 전후를 통해서 포문을 열었죠. 그러더니 오늘은 임종석이 합류를 했습니다. 허점을 보이기 시작한 이재명이 민주당 내에서 거의 동네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지금 곳곳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내부에서 더 잘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들 민주당 내부에서 볼 때도 이재명으로는 정권 교체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비주류들이 숨죽이고 지내왔던 것도 모두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탄핵 국면에 접어들자 이재명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고, 오히려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들의 활동 공간이 생겨진 것이고, 그 공간은 갈수록 지금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수가 이재명의 사과를 요구한 뒤 이어서 임종석은 이재명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발언의 강도로 볼 때 지원 사격이 아니고 메인 공격, 그러니까 주포로 나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김경수와 임종석 두 사람은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고 난 직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임종석은 대선 패배론에 민감합니다. 지난 총선 공천 당시 이재명의 친위부대인 더민주혁신회의를 중심으로 대선 패배 책임론을 문재인과 임종석에게 떠넘겼습니다. 결국 임종석은 대선 패배의 원흉으로 낙인이 찍혀서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임종석 입장에서 볼 때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임종석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서울에서 지고 충청에서도 졌다. 우리도 과연 상대처럼 통합과 연대에 절실했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식적인 대선 평가를 하지 않았다. 패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떠넘겨졌고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임기 말 지지율이 무려 40%를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패배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반박인 셈입니다. 결국 후보였던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지 그 책임을 왜 떠넘기려 하느냐, 이런 비난이죠. 임종석은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부족했고 당의 전략이 부재했음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죠. 민주당 내에서 지금 사실상 지금까지 절대자였는데 절대자인 이재명이 반성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재명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임종석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당내 투쟁도 꼭 공산당 투쟁처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 반성부터 요구하고 그리고 반성을 하면 그 다음에 끌어내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경수는 설날 이재명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기 하루 전이죠. 그리고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고 난 직후 다시 이재명을 때렸습니다. 문재인을 만난 이재명이 뭔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경수는 설날을 맞아서 이재명에게 지방선거와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면서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재명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을 모욕하고 문재인을 폄훼했던 은행들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사과와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당사자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에게 요구한 것이죠. 이재명이 문재인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입니다. 일종의 이재명에 대한 경고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양산까지 찾아가서 문재인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부터 임종석과 김경수 등 친문 핵심 인사들의 공세는 지금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과 이재명은 언론을 향해서는 손을 잡은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냉랭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문재인이 통합과 화합을 요구하면서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문재인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직접 확인해 본 결과 허무맹랑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은 립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재명이 잘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날 김경수는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다 이런 글을 올렸고 임종석이 오늘 또 잇따라 이재명을 저격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김경수나 임종석이나 장황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이재명으로는 대선 승리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양산까지 찾아가서 문재인을 만나서 어떻게 보면 회유를 한 거죠. 회유를 했지만 문재인에게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회동 분위기는 이재명이 양산에서 돌아가자마자 문재인의 복심인 김경수가 이재명을 저격하는 글을 올리고 그리고 또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이 대선 패배가 왜 문재인 때문이냐 왜 문재인 정권 때문에 대선에 패배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나선 데서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는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고 돌아간 그 다음날 민주당의 저력이 다양성과 포용성 속에서 발휘되는 통합의 힘이었고 그것이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전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이 그런 힘과 전통을 깨부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김경수는 또 이재명이 하나가 되고 이기는 길로 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칼의 은으로 대응하고 조롱의 은으로 대처하는 것은 크게 하나 되어 이기는 길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굉장히 말을 독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비꼬는 식으로 얘기도 많이 친문이나 문재인을 직접 겨냥해서 비꼬는 식의 얘기도 엄청나게 흘러나왔었습니다. 김경수가 그런 부분을 직접 지적하고 나선 것이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강성 친명 탈레반들이 나서서 박살내 부리고 결국은 당을 떠나버리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을 지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에게 항복 선언을 요구하는 동시에 경고 메시지도 덧붙였습니다. 김경수는 서로에게 고함치는 일을 멈추고 사과하고 손을 내밀고 크게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 구체적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때 대선 승리의 첫걸음이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에게 대선에서 이기고 싶다면 사과부터 하고 제대로 통합하는 모습을 보여라 이런 경고를 하고 나선 것이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 등 비주류들도 지금 잇따라 이재명을 저격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거세지니까 친명 의원들이 나서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이미 동네북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지지율 하락과 함께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되면서 이재명의 기세는 더욱 꺾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이 믿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기세도 오늘 한풀 꺾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0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 오늘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40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해서 40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시키도록 강제로 압박한 이후 40혁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그때부터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끝내겠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지금 이제 완전히 뻐그러져 버린 것이죠. 헌법재판소가 방침을 변경해서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혁은 임명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마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40혁 임명을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민심이 폭발해버렸고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내에서 문형배와 이미선, 정계선 이런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잡음이 계속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헌법재판소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0혁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고 헌법재판소고 한번 터진 독을 다시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재명 역시 지금
공고하게 쌓아온 아버지 1인 독재 체제의 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만큼 민주당 내의 내전 상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